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를 떠올리지만 거북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인간이 상상도 못할 수명을 가진 생물들이 있죠. 조선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상어, 그리고 죽음을 피해 다시 태어나는 해파리까지. 먼저 북극 심해를 떠도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나이를 분석했을 때 어떤 개체는 무려 400년에서 500년 가까이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성인이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리지만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150년이 지나야 어른이 됩니다. 한 해에 고작 1cm 정도 자라는데요. 성체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인간 5세대가 흘러간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1분에 60번씩 뛰는데 이 상어는 1분에 단 한 번만 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엄청난 속도로 에너지와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심장은 그걸 계속 공급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사율 덕분에 인간은 활동적이고 빠르게 살지만 동시에 빨리 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린란드 상어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슬로우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산소와 에너지 요구량이 매우 적으며 심장이 한 번 뛰어도 온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보통 길이 5m 이상, 무게 1톤 이상인데 포식자도 거의 없으니 빠르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독한 북극바다, 영하 가까운 바닷속, 천적이 없는 환경, 바로 이 느림이 장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빠르게 살고 빨리 늙는 동안 그린란드 상어는 천천히 살아내며 400년의 시간을 버텨온 것이죠. 거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이는 느린 움직임, 낮은 대사율, 그리고 강력한 세포 회복 능력 덕분에 100년 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어도 거북이도 결국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예 죽지 않는 생물도 있습니다. 바로 불멸 해파리라고도 불리는 홍해파리입니다. 보통 해파리는 알에서 태어나 폴립 단계, 성체를 거친 뒤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는 조금 다른데요. 성체가 된 후 상처를 입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죽는 대신 세포를 리셋해 다시 폴립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즉 아기 해파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치면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황인데요. 보통 다른 동물이라면 여기서 삶이 끝납니다. 그런데 불멸 해파리는 여기서 특이하게 몸의 세포가 다시 아기 세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해파리의 몸이 흐물흐물해지듯 녹아내리고 성체였던 해파리는 점점 작아져 바닥이나 바위에 달라붙어 사는 폴립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즉 몸이 다시 어린 시절 모습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과정을 과학자들은 세포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으로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이 해파리를 죽지 않는 해파리라 부릅니다. 물론 천적에게 잡히면 죽지만 적어도 노화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인간도 세포를 되돌릴 수 있다면 적어도 늙어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멸 해파리는 지금도 전 세계의 생명과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직접 적용할 만한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해파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진 반면 인간은 뇌와 심장, 장기처럼 훨씬 복잡한 기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 기술로 인간 세포를 억지로 되돌린다면 노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는 암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어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노폐물 제거와 동시에 혈액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실어 나가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분 만에 뇌가 손상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일명 무한성장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재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건 특정 종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닷가재라는 생물 전체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성장이 멈추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랍스터는 20kg 이상까지 자라며 길이도 1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살, 심지어 150살 이상까지 살 수도 있지만 포식자, 질병, 탈피 실패, 환경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바닷가재가 늙지 않는 비밀은 바로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에 있습니다. 보통 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끝부분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원인인데요. 그런데 바닷가재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평생 꺼지지 않고 작동합니다. 마치 연필심을 계속 깎아도 자동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세포의 끝을 계속 복구해주기 때문에 늙지 않고 무한히 분열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인간은 어릴 때만 이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하다가 성인이 되면 거의 꺼져버려서 세포가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2006년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발견된 이 대합조개는 507살로 추정됐습니다. 출생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보니 약 1499년 무렵이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중국 역사에서 명나라 왕조가 집권하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조개에 밍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연산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 뒤로 중종, 인조, 영조와 정조를 거쳐 조선 왕조가 수백 년을 이어가는 동안 이 조개는 묵묵히 바닷속에서 생을 이어나간 것이죠. 하지만 2006년 안타깝게도 이 밍 조개는 발견 직후 연구 과정에서
껍질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의 왕조사가 흘러 21세기까지 살았으니 인간 역사로 치면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00년을 사는 조개나 죽지 않는 해파리가 있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이 생물들은 인간처럼 의식적 기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멸 해파리는 뇌가 없고 단순한 신경망으로만 움직입니다. 밍이라는 대합조개 역시 극도로 단순한 신경계만 지니고 있어 사랑을 느끼거나 추억을 저장하는 기능은 전혀 없죠. 즉 우리가 말하는 감정, 기억, 의식 같은 고차원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의 생명은 길게 이어지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500년은 추억이 쌓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세포가 버티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래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일까? 사랑도 예술도 웃음도 후회도 없는 500년이 진짜 불멸일까요? 인간은 비록 100년도 못 살지만 그 안에서 전쟁을 겪고 사랑을 나누고 문명을 세우고 예술을 남기는 등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은 이미 인간에게 답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길이가 아니라 짧지만 밀도 있는 삶. 인간이 가진 진짜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강렬히 살아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